이른바 제주판 N번방 사건의 피의자 배준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음란 사이트에 연재하고 이를 미끼로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어제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인터넷상에 유포한 배준환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구형의 내용과 또 근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배준환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요 사진, 영상 주로 미성년자 착취물 한 4,000개 가까운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한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 뭐 성인들과의 성관계까지도 강요를 했던 그런 범죄인 겁니다. 예. 당연히 너무나 크나큰 범죄이고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디지털 범죄의 특성 자체가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지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상황이라는 예. 겁니다. 그런 죄질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영선 기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배준환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토로했는데요. 네.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조주빈도요.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 공판에서 중형 40년 내려지니까 눈물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걸어나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만큼 아마 이 배준환의 눈물도 전혀 진실성이 없는 악의 눈물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배준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가 무척 많은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우리 모자이크라고 하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신상을 가렸다. 그래서 일종의 배려를 한 것이다. 배려. 예. 그게 재판부에서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저런 얘기하는데 재판장이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근데 그게 배려냐라고 바로 재판부에서도 일침을 했고요. 또 네. 배준환 같은 경우도 이 재판 과정에서 딸하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느라고 있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또 그런 거죠. 아니 그럼 피해자들은 누구의 어린 딸들인데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범죄를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괴로워서 그다음 못 듣고 있었던 거죠. 네. 배준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배준환이야 원래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양지열 변호사도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변호인이면 충분히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알 텐데 혹시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참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발언해야 되니까. 네, 발언해야 되고 의뢰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적게 형량을 받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잘못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 못하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이겠네요. 김영선 기자, 이번 사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너무 치졸하고 잔악하고요. 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미션이란 걸 강요하고 그에 따라서 뭐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폭행까지 저질렀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오픈 카톡방을 이용했는데요. 이 네. 오픈 카톡방 이 제목을 미션 달성하고 기프티콘 받아가라 이런 식의 제목을 짓는 겁니다. 제목 자체를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 미션이라는 게 어떤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내라, 영상을 보내라. 그러면 뭐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문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기프티 카드 이런 걸 주는 방식으로 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그다음에 확보를 했고요. 네. 이후에 청소년 피해자들 중에 2명하고는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그 수법이요. 전형적인 그루밍 형태의 수법인데 아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프티콘이라든지 칭찬 이런 것들을
미끼로 던져서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점차 범행 수위를 높여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기프티콘, 기프티 카드는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주고받는 그렇죠.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이런 영상을 확보하고 나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어허. 학교에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럼요. 덫에 협박에. 빠뜨리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협박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 중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어린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요. 예. 지금 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이 피해자들 숫자가 43명에 이릅니다. 아이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배준환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의 시점이 N번방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양지열 변호사?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범행을 했다. 저는 그러니까 조주빈도 사실 검거되기 직전까지 예. 본인이 집행유예 정도만 받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손정우 미성년자 이 성착취물을 네. 좀 운영을 했던 1년 딱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배준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주빈이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아이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 사법기관이 만들어낸 괴물들이 또 있다. 우리 사법기관이 방치해놨다가 저렇게 괴물들이 자랐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N번방이 막 파장이 일 때는 이미 손정우의 판결이 가볍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렇게 시끄러워도 곧 조주빈 등 N번방 피고인들도 가벼운 형벌을 받겠지.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없을 때 내가 막 범행을 저지를 적시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랬었으니까 실제 조주빈에 대해 40년 나왔지만 이전에는 정말 약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양지열 변호사,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징역 40년형 받았습니다. 배준환의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전혀 이 경우에도 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이 경우에도 30년 이상의 중형이 충분히 왜 30년이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이 30년이지만 예. 가중을 했을 때 그걸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 제3의 N번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수법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 성착취물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